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만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설명을 하면 결국엔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 북미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지만 이 인니라는 곳도 지금 모멘텀이 생겼거든요. 인니가 결국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송정만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년 10월쯤에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력망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약 3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7천억에 해당하는 규모를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발표를 했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놓여 있냐라고 해본다면,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 변압기가 약 한 50년대와 80년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 수명이 약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미국 같은 경우 노후화된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망을 좀 교체를 하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전기가 작년부터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 관련이에요. 현재 AI 발전 걸림돌은 이 전기 부족이라고 할 정도로 전력망 확충이 전 세계적으로 비상인데요. 왜 전력망 확충이 비상이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현재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AI 데이터 센터 시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 기업들이 AI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려면 결국에는 새로운 전력망이 확충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망 확충의 비상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이고요. 하지만 이 전력망 확충이 된다라고 한다면 왜 이 변압기의 수요가 늘어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전기 같은 경우 220V에 해당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에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승합을 시키면서 먼 거리로 보내면서 다시금 345kV로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kV로 다시 강압을 시켜 주어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신주에 달려있는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결국엔 변압기, 승합과 강압을 거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압기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AI와 엮이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한국전력에서 인니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거의 41조 원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바랑 그리고 수마트라를 연결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력 인프라망, 송정망 구축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압기도 이거에 관련해서 수요가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마무리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3%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보합권까지 마무리가 지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이 라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과거에 5월 10일 날도 마찬가지고 5월 31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룡전기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라고 해본다면 이때 급상승을 하기 전에 작년 8월과 10일에 이 쌍봉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쌍봉을 찍고 나서 2024년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2월 마지막까지 이 기간 조정으로 이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그리고 갑자기 상한가를 간 전적이 있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갈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또 어떠한 모멘텀이 생겨서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 위치에 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 라고 해본다면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개인은 65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흐름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왔고 개인 같은 경우 매도세로 들어왔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매도세를 전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 개인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89,000주 매도, 기관이 15,000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룡전기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